자, 페이지형 124요. 전세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세권을 보죠? 그래서 전세권이라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이 전세권을 여러분 보면 그 위에 한번 보셔요. 먼저 전세권을 보시면 여러분 혹시 MT가 왔어요? MT? MT 갔어요? HOT 그룹 알아요? HOT? HOT 알아 몰라? 알아요? 대단해요 여러분요. 자요, MT 가면 얼마 돈 내야죠? 5만 원 내야죠? HOT를 얼마요? 20에서 한 30만 원 정도 내죠? 이렇게요. 위에요? 모텔 가고 호텔 가려면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알겠죠? 돈 내야죠? 그래서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가면은 돈을 내야죠. 이걸 뭐란다? 이것을 사용료라고 하죠. 사용료요. 사용료는 오후 3시에서부터 그 다음날 10시까지죠. 그 다음날. 이것을 뭐란다? 전속기간이죠. 전속기간이요. 이 전속기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내야죠. 사용료 이것은 반환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반환 받을 수 없죠. 이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상식적으로 가지고 지금부터 봐야 돼. 알겠죠? 자,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주죠. 이것을 전세금이라고 얘기를 해. 전세금. 이 을을 뭐란다? 채권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갑을 뭐란다? 채무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갑의 건물에다가요, 이렇게 을이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네, 전세권 여기서 등기를 딱 하죠. 등기를 딱 마치면 이제 이 채권자를 뭐라 한다? 전세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갑을 뭐라 한다? 전세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해.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알겠죠? 자, 여러분요, 우리가요,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이 을이라고 해봐. 을. 여러분이 전세권자예요. 근데 여러분요, 집주인 갑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주인하고 얘기하고 있어. 친구가 지나가면서 야, 너 저 사람 누구야?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저 사람 누구냐? 내 채무자. 이래야지, 채무자. 왜요? 집주인은 뭐야? 나한테 전세금 돌려줘야 될 사람이죠? 돌려줘야 되니까 집주인을 채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 집주인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다른 용어도 쓸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돈 얼마 빌려줬는데 1억. 그러면 나를 또 보는 눈이 또 달라지죠. 얘는 집도 있고 돈도 빌려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굳이 우리가 내가요 전세 산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세권자가 채권자가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요, 이 전세권을 등기를 하죠. 등기하게 되면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것을 존속기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권은 용익 권능의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전세권을 무슨 물권이라고 그래요? 용익 물권이라고 하죠. 용익 물권. 근데 여기는 또 무슨 용익 권능이 있고 담보 권능이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용익은 언제 하죠? 여러분,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는 전속 기간 동안 잠을 자죠. 사용료. 그럼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을 용익이죠. 용익은 언제요? 전속 기간 동안이죠. 이 전속 기간 동안 뭐를 내야 돼요? 사용료를 내야죠. 그럼 사용료가 얼마예요? 사용료가 얼마? 얼마? 전세금 1억이죠. 그래서 전세금의 이자를 사용료라고 그래. 내가 지금 얘기했죠. 저기 사용료 한번 봐봐. 5만 원, 그 다음에 20만 원 있죠? 저 사용료는 나중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못 받죠? 네. 전세금 받아, 못 받아? 받아요. 받아? 차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저쪽 월세나 아니면 모텔이나 호텔 들어가서 못 받죠. 네. 근데 전세금 받죠. 네. 그러니까 전세금이 사용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알죠? 사용료를 못 받는다니까. 그건 전세금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사용료가 아니고 전세금의 이자가 사용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전세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월세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알죠? 뭘 주니까? 이자를 주고 있으니까 매달. 이러면요, 내가요 집을 사가지고 너 어디 살아? 나 여기 어디죠? 여기 두산 입이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두산 입이 살아? 그래? 그러면 대출 받았어? 얼마? 2억 5천 받았어? 월세지 뭐예요? 알죠? 2억 5천에다 뭐가 나가? 이자 나가잖아요. 이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조가요 대부분이 다 월세를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봐봐요. 이걸 전세금에 대한 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자요. 그러면 전속기간 동안 사용하니까 전속기간 동안 이자를 내야죠. 내 말은 전속기간 동안 5월 1일이다. 전속 중이죠. 5월 1일. 전속 중일 때는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여러분 전속 내가 살고 있으면서 내가 그 집에 잠을 자면서 돈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자를 주지 않겠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리가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다. 장차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10월 1일 장차 전세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는 그 전세금 1억 중에서 6천은 내 친구 애한테 주고 4천만 나한테 달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장차 전세권이 뭘 할 것을?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뭐 할 수 있어? 분리시킬 수는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원칙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봐봐요. 근데 만약에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떡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러면요,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 말소 등기하지 않고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기간이 만료가 돼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알겠죠? 말소 등기 없이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멸하죠? 당연히 소멸해. 자, 두 번째는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상속료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속료를 줄 필요가 없죠. 그럼 상속료는 뭐죠? 전세금에 대한 뭐죠? 전세금에 대한 이자죠. 전세금 이자를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이자를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되죠. 그럼 전세금을 안 주죠. 그럼 뭐를 해야 돼요? 경매를 해야 되겠죠. 경매를 해가지고 뭐를 해요? 우선 변제를 해야 된다. 우선 변제, 이것을 담보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익 권능과 담보 권능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죠. 용익 권능과 담보 권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잡고 봐.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러면요, 너는 봐. 너 어떻게 하고 있어?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전세 살아 이 말은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간이 끝나. 그래서 우리가 전세 산다고 했을 때는 존속기간 용익 권능을 얘기해요. 담보 권능은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때 하는 게 바로 담보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담보 권능은 오로지 전세금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실질적으로 뭐다? 전속기간 동안 용익 권능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지금 보면 갑이 이렇게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줘. 그러고 나서 갑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전세를 잡았다 이 말이죠. 전세권. 이 전세권은 여러분 등기라죠. 전세권 등기라게 되면 전세권은 용익권능의 전세권과 담보권능의 전세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전세권 추가 담보대출해 줍니다. 프랜카드 봤죠? 추가 담보대출입니다. 전세권자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전세금밖에 없어. 그런데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빌릴 데가 없어. 그러면 그 전세권에 의한 전세금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겠다 이 말이죠. 은행한테. 그럼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겠죠. 은행에서 그걸 말한다. 저당이나 근장을 잡고 돈을 빌려주겠죠. 알겠죠? 이때 돈을 빌릴 때 저당을 잡을 때 담보 권능의 전세권에다 저당을 잡아요? 용익 권능의 전세권에다 저당을 잡아요? 담보다 용익이다? 용익이라고 해놨네. 용익이라고. 왜 용익권능의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는다? 이게 중요해. 우리는 여러분 저당권이 담보물권이 그러면 지금 자꾸 담보라고 얘기하려고 그래. 저당권이니까. 알겠죠? 물론 이해는 가죠. 근데 내년 10월 달도 그렇게 얘기하면 용서가 안 되죠. 근데 그럼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내가 미리서 뭐라고 밑밥 깔았어? 살고 있을 때 전세권자로 살고 있을 때 저당 잡고 돈 빌려요. 전세권 끝났을 때 그래요? 그럼요. 우리가 전세권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내가 그 집에 전세권자로서 살고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담보권능은 언제예요? 담보권능은 전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담보잖아요. 끝났어. 돈 안 줘. 그럼 돈 받아야 되겠어. 안 준단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으로 경매를 해야 돼. 그런데 경매권은 담보 물건만 경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매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84년도에 전세권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딱 용익 물건에다가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전세권을 왜 경매를 하느냐 이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다 대법원이 전속 중에는 용익 권능이고 전속기간이 끝나면 돈 받을 때까지는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담보 권능이 있다. 저당권과 똑같이 담보 물권의 기능이 있다.
알겠죠? 언제?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그러니까 돈 안 주면 저당권과 똑같이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전세금에 대해서 담보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을 때는 기간이 끝났을 때예요, 끝나기 전이에요? 끝나기 전에 하죠. 끝나기 전에. 그래서 용익권능의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말소 등기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당연히 소멸해.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그럼 봐봐요. 여기 봐봐. 저당권 위에 전세권이 있는데 저당권이 소멸해. 아니 전세권이 소멸해. 그럼 그 위에 있는 저당권도 떨어져 죽어버리죠. 여러분 동춘 서커스 요즘도 하고 있나 봐요. 어제 보니까요. 어디서 뭐 나오더라고요. 서커스요. 근데 그 서커스 할 때 보면 뭐 줄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이 사람 위에 이렇게 서 있죠. 근데 얘가 떨어지면은 위에 있는 사람도 같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전세권은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소멸한단 말이죠. 그러면 소멸하니까 어때요?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도 더 이상 뭘 할 수 없어? 실행할 수가 없게 돼. 알겠죠? 실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돈 빌려줬죠. 빌려준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죠. 이때 이 저당권자는 어떻게 받냐? 이 전세권자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돌려받을 전세금 있죠. 이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을한테 그냥 전세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을한테 주지 마라. 내가 진짜 권리자다. 그것을 액션으로 나타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A가요 여기다 3번 압류를 이렇게 딱 건다 이 말이죠. 압류 등기 전세금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설정자는요, 전세금을 전세권자한테 주면 되는데 안 되고 누구한테 준다? 근 저당권자한테 줘야죠. 문제는 기간이 만료가 됐단 말이죠. 만료가 됐는데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다 이 말이죠. 만료가 됐는데 그러면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 전세금을 전세권자한테 준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네 번째.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요, 비록 고들이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고들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전세권이 전세권이 만료가 됐다.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다. 이때 저당권자인 제3자는 전세권자가 반환받을 전세금 위에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나 또는 제3자가 실시하는 강제 집행절차에 참가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자는요, 기간이 만료하고 제3자의 압류 등이 없으면 전세금을 누구에게 반환하면 된다? 전세권자. 알겠죠?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세권에 있어서 봐야 될 가장 기본적인 판례예요. 알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법조문을 전부 다 설명을 해. 그래서 여기까지를 먼저 설명하고 다시 또 설명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한번 봐봐요. 124페이지. 124페이지 그림을 봐. 그림을 보면 뭐라고 나왔죠? 맨 위에요. 을이 갑한테요 1억 원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죠.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이 있죠. 용익권능은 존속기간 동안에 전세금의 이자를 사용료를 주죠.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죠. 전세금의 이자를 갑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X 전세금을 안 주죠. 그러면 경매를 해. 이 경매에서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걸 뭐다? 담보권능이다. 그 다음에 있죠,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존속하는 동안만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주죠. 그러니까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따라서 원칙,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줄과 분리 양도가 안 된다. 존속 중에는. 그런데 전세권이 소멸한다. 소멸 등을 하면 소멸. 그때는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른쪽이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항상 이런 말이 뭐냐. 봐봐.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 동으로의 목적. 거기다 써.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 이 말이죠.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경우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권이 있어야 되죠. 이때 전세권은 존속 중에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잡죠. 그런데 용익권능의 전세권은요, 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1번. 그러니까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2번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실행하지 못하고. 3번 A는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왼쪽 4번 전세권 설정자는요, 제3자의 압류가 없다. 그러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 알겠죠?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우리 이제 전세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만약에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 이 갑이 있고 여기 그랬죠? 전세권 기한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뭐를 한다? 전세금을 반환하죠. 전세금.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뭐라고?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 서류, 말소에 필요한 서류, 말소 서류를 준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 동시행이다. 동시행. 동시에 해야 돼. 그 동시행의 경우는 경매를 못해요. 경매를 못하는데 내가 경매를 하고 싶어. 경매를 청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경매를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 목적물을 한다. 갑에게 뭐라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뭐라고? 제공해.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서 이 갑을 어떻게 한다? 갑한테 전세금을 달라고 해. 그럼 전세금을 안 주겠죠. 전세금을 안 주는 것을 뭐란다? 이행지체라고 얘기해요. 이 이행지체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채무불행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이요. 이행지체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에 의해서 경매를 해. 이렇게. 알겠죠? 다시요.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을 해. 그래서 상대방을 뭐한다? 이행지체에 빠뜨려. 그걸 채무불행이라고 그래. 채무불행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세금은 언제 반환하냐? 이 을이 이사 가면 되냐? 목적물을 인도만 하면 되냐?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소에 필요한 서류, 등기 서류,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을이 갑에게 주지 않으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보통 어떻게 하냐? 을은요, 전세금을 안 주면 이사를 가. 방 뺐으니까 당신 전세금 줘. 안 주면 경매 청구하러 가. 절대로 안 돼요. 이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가지고 가서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줘야 돼. 서류 가지고 왔으니까 돈 주세요. 알죠? 그때 돈 안 주죠? 그럼 그때 경매를 청구해야 돼요. 그래도 돈 안 주면 이 갑은 을한테요, 1억 원 플러스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돼. 요즘 뭐 보면 연예인들 부모들이 보면 뭐 비투 해가지고 난리가 나죠. 뭐 이영인가 김영인가 하는 여자요, 개그맨 있죠. 그 여자는 계속 갚으면서 10만 원 줬잖아요. 알겠죠? 웃긴 여자들이죠. 아무튼요. 그런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 여자는 이제 내가 보니까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다 뭐냐? 우리가 이제 그 돈을 주지 못하면 돈에 대해서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협상을 한 이유는 시간이 워낙 다 많이 오래된 것들이잖아요. 이자를 어떻게 안 줘볼까 하는 것들이죠, 다요. 알겠죠? 그런데 원래 이자 안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돈을 받을 수는 없는데, 지금 자꾸 이제 원칙적으로 20년 지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돈 못 받아요, 여기에요. 판결을 받으면 10년으로 늘어나거든요. 판결문이 확정될 때부터 10년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 지금까지 못 만났으니까, 알죠? 소멸시효 중단도 아니고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못 받는데, 원래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공인이다 보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죠. 원래는 그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못 받아요. 뭐 법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요, 윤리 도덕상, 그것을 내가 돈을 쓴 돈이죠. 그렇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이 갑이 그한테 그 돈을 받을 권리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 돈을 갚으면 받을 수는 있어 없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무슨 아시겠죠? 자, 그럼 보시면 124페이지 맨 밑에를 봐봐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돼 있죠. 2월 1일 기간이 만료가 됐죠. 그래서 전세금하고 목적물에 인도하고 말소 서류가 동시행이죠. 동시행은 경매를 못해요.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을이 갑한테 목적물에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그것을 채무 이행을 제공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그랬을 때 뭐가 된다? 경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밑을 보면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제공이 을이 갑한테 없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동시행이니까. 자, 그럼 또 하나 볼까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기요, 여기 건물이죠. 건물이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이 3층짜리 건물이 다 갑의 거예요. 근데 이 2층에 을이요,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전세권이요. 전세금 1억을 주고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 갑이 전세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내가 뭘 해야 된다? 경매를 해야 된다. 경매. 그럼 전세권으로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세권은 뭐다? 물건이죠. 여러분, 물건은 뭐예요? 물건은 누가? 사람이 뭐를?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사람이 누구죠? 을이죠. 물건을 뭐죠? 2층을 뭐 하고 있다? 지금 지배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경매를 청구하려면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물건. 그러니까 전세를 살고 있다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2층만 경매를 해야 돼. 그런데 2층만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부가 2층이 따로 되어 있어야 돼. 뭐처럼? 아파트처럼 따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알겠죠? 따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경매 청구 못 해요. 그럼 따로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갑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2층에 전세하고 있는 사람이 돈 안 준다고 해서 경매를 못 하는 거예요. 등기는 돼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은요, 이 전세금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 아까 말했죠? 이제는 여기 전세금에 대한 판결문, 전세금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그걸 무슨 경매라고 그래? 강제 경매라고 그래. 이 강제 경매의 경우는 이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도 있어. 전부. 전세권으로 경매하려면 그 2층만 경매를 해야 돼. 그런데 전세금에 대해서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하려면 어디를 경매할 수 있다? 전부를 경매할 수 있고, 갑이 가장 아끼는 다른 별장을 경매해버릴 수도 있어. 알겠죠? 자기 멋대로. 그런데 전세권으로 경매하려면 반드시 2층만 경매를 해야 돼. 그럼 2층만 경매하려면 2층이 별도로 뭐가 되어 있어야 돼?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내가 이제 경매를 못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당권자요. 저당권자가 전부를 경매해서 전부를 경매해서 전부 그래서 매각대금이 났어. 매각대금이 3억이 났어. 3억이 경매대금이 3억이 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나머지는 경매를 못하니까 그냥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열받지만. 그런데 다행히도 저당권자가요, 경매를 청구했어. 전부를 청구해서 매각대금이 3억이 났어. 3억이. 그러면 이 을은요, 전부의 매각대금 3억에서 돈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2층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돈을 받아갈 수 있어요. 어디에 해당하는 거? 전부에 해당하는 거다. 전부. 왜 전부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우리가 전세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니까 2층에만 해당하죠. 그런데 채권이죠. 전세금은 돈이니까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에요. 그래서 을이용 갑이라는 사람의 모든 재산에서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갑의 통장에 있는 돈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이 경매되면 이 전체 건물에 경매되면 누구 통장에 들어가? 갑의 통장에 원래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돈은 다 누구 거다? 갑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전 재산에서 내가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경매를 청구할 때는 물건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니까 2층만 경매를 해야 되겠지만, 돈을 받을 때는 전부의 돈에서, 내가 만약에 봐봐, 갑이라도 돈 빌려주면 갑의 지갑에 있는 돈에서만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갑의 모든 재산 중에서 내가 돈을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보시면 거기 오른쪽에 이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죠. 3층에 전세권이 있죠. 건물의 일부죠. 경매를 청구하려면 3층만 경매해야 돼. 나머지는 경매를 못해요. 우선 변제는요, 우선 변제 돈 받는 거죠.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장 이제 봐봐요. 그 다음 장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보는 거죠? 전세권에 있어서 이제 전세권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을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요, 플러스 전세금을 반드시 줘야 돼.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무조건 무효예요. 그래 뭘 한다?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그 다음에 인도는 요건이 아니에요. 우리 올해 시험에 뭐라 나왔죠? 전세권은 몇 번에 얘기했어? 합의하고 전세금하고 등기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올해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전세권의 시작은, 전속기간은요,
다음 달 1월 1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1월 1일부터. 그런데요, 오늘요, 전세권 등기를 했어. 오늘 전세권 등기. 기간은요, 1월 1일부터 시작해. 그런데요, 12월 20날이요, 전세권 등기를 했어. 전세권 등기. 등기를 했는데, 여기 25일 날이요, 12월 25일 날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그런데 전세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죠. 아직 시작 안 됐죠. 등기만 돼 있고. 근데 여기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이 12월 25일 날 저당권이 들어왔어.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해. 그러면 저당권자가 빠르냐, 전세권자가 빠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단 말이죠. 전세권 시작은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등기는 지금 12월 20일 날 했는데, 저당권은 12월 25일 날 들어왔다 이 말이죠. 누구의 권리가 빠른가? 누구의 권리가 빠르다? 전세권이 빠르다, 저당권이 빠르다? 아무끼나 하나 골라. 그냥 둘 중에 하나니까. 뭐가 빨라? 전세권이 빠르다 이 말이죠. 전세권은 합의와 전세금과 등기만 있으면 전세권이 성립을 해. 알겠죠? 존속 기간이 시작되거나 인도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누가 빠르다? 전세권자가 빠르고, 특히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 등기부를 봤을 거 아니에요. 등기부를 딱 봤더니 전세권이 이미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돼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저당을 잡았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불측의 손해를 볼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 없죠. 자기는 불측이랑 예측하지 못한 거. 알겠죠? 이미 전세권이 있는 것을 보고 돈을 빌려주고 저당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의의 일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전세권 설정 합의, 그 다음에 전세금이 있고, 등기하고,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금전이고, 줄고 아주 중요하죠. 별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어. 기존의 채권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줄고 제3자가 합의가 있으면 줄고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이런 뭐냐면 존속기간이에요. 이런 봐봐. 존속기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전세권은 토지하고 건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 전세권은 거의 드물어. 왜?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럼 봐봐. 그러면 우리가 토지는요, 토지는 0부터예요. 0부터. 건물이죠. 건물은 1년부터 최소한 1년. 최장은 몇 년이냐? 10년이에요. 그래서 토지는요 0부터 10년이고 건물은요 1년부터 10년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봐.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영구무한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땅에 딱 가가지고요 하늘을 쳐다봐봐. 막힌 데가 있어 없어? 있어? 없죠.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영구무한이에요. 막힌 데가 없으니까. 우리 보통 전세권은 보통 건물이라고 그랬죠. 침대 뒤집어 누워가지고 한번 봐봐. 뭐가 보여? 천정이 보이죠. 천정 또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대는요 바닥 위에가 있죠. 바닥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년은 떨어져야 돼. 바닥에서. 그래서 최단으로 1년, 최장으로 10년인 거예요. 그런데 토지 전세권은요, 토지는 땅이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땅 위다. 땅 위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막힌 데가 없다. 영구무한이다. 그런데 여기요, 지상권마다 지상권은 어디에 아니면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은 어디에서 잡는다? 토지 아니요 침대에서. 나는 바닥에 자는데 필요 없어. 침대에서 자. 알겠죠? 침대에서 잔다. 최소 몇 년이다? 1년이다. 천정이 있다. 몇 년이다? 10년이다. 아시겠죠? 10년을 넘게 계약을 했다. 그러면 천정 뚫렸다는 거예요.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돼. 그래서 10년을 넘으면 다시 10년으로 단축이 돼. 왜? 천정 뚫려가지고 비 오면 비세니까 막아야 되겠죠? 다시 10년이다. 아시겠죠? 10년으로 단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 한마디는 뭐냐? 1년을 만다 최단이라고 그래. 최단 존속기간 보호는 건물만 있다. 토지는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봐봐. 건물 전세권에 법정갱신이 있어.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이 말이죠. 건물만, 토지는 절대로 없어. 봐봐. 이 두 가지는 건물에만 있어. 토지는 없어. 최소한 1년 보장 건물. 법정갱신 건물. 법정갱신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이요. 설정자, 집주인이죠. 설정자가요 6개월에서 1개월 끝나기 기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고 하든지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든지 무슨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아. 그래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몇 개월이 지난다? 6개월에서 1개월이 지나죠. 그러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조건으로 다시 갱신이 된 것으로 봐. 이것을 묵시적,
법정이라고 얘기해. 이런 법정이란 말보다 법정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알죠?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봐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건물 전세권에만 법정이 있고 토지는 없다는 것이고, 최소한 1년 보장은 어디만 있다? 건물에만 있고 토지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봐. 이렇게 다른 것은 전하고 다 똑같아. 전세금이 옛날에 3년에 전세금 3억이었어. 이번에도 3억이에요. 그런데 전엔 존속기간이 3년이었죠. 그런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버려. 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몇 년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각 당사자는 소멸을 통고를 해. 알겠죠? 통고하고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없어져. 여기 봐봐. 각 당사자죠. 소멸을 통고하죠. 소멸을 통고가 뭐예요? 청구하고 통고가 다르다고 그랬죠. 청구는 누가 한다? 잘못이 있어야죠. 통고는 잘못이 없어야죠. 아무 말 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고하려면 유예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6개월의 기간이 흘러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존속기간 봐봐. 건물, 최단, 건물만 건물 줄고, 토지는 없어. 최장은 10년이죠. 그 다음에 또 뭐죠? 건물 전세권, 건물 법정갱신, 토지는 없어. 법정이니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그 말이 아주 중요해. 법정은 등기 없이. 법정은요, 설정자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데, 그 밑에 별을 한번 봐봐.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곳으로 봐. 그러니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한다. 통고에 통고.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 유예 기간이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밑에요. 왼쪽에 비용상환청권이에요. 이는요, 우리가 전세권은 목적물을 지배하는 거죠.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물의 현 상태를 유지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전세권자. 그래서 전세권자가 피로비를 부담을 해. 그래서 우리는 임차인은 피로비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전세권자는 피로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임차인하고 전세권자가 봐. 임차인은 피로비를 청구해. 전세권자는 피로비를 청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벽의 벽지는 전세권자는 누가 바른다? 전세권자가. 임대차에서 누가 바른다? 임대인.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월세 들어가면 이미 그 집에는 벽지가 발라져 있고 전구 다 끼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전세권의 경우는 벽지가 발라져 있어 발라져 있잖아. 도배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것은 뭐다? 전세권자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피로비 청권이 없고 임차인은 피로비 청권이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전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럼 잠깐 쉬었다 이러면 어디로 오냐? 유치권을 볼 거예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